안녕하십니까, 축구 덕후 쿠키컵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알기 쉬운 축구 전술 2편, 오늘날 현대 축구 전술의 근간, 고전 축구의 전술 변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대 축구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다를 수 있겠지만 세계 축구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의 토탈 풋볼을 시작한 시기, 이 시기를 현대 축구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그 이전 시대를 고전 축구의 시대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토탈 풋볼 이전의 전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서대로 나열하면 피라미드 시스템, 메토도 시스템, WM 시스템, MM 시스템, 이태리의 카테나치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전술들은 대부분 이전 시스템을 대항하기 위해 나온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성공한 전술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고전 축구 전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현대 축구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포메이션이라는 게 정립된 19세기 중반에는 대부분의 축구 감독들은 골을 넣어야 이긴다는 축구의 기본 개념에 충실했습니다. 수비 잘해봐야 골은 못 넣으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한 포메이션이 바로 피라미드 시스템 235입니다. 풀백 2명에 하프백 3명, 포워드는 무려 5명이었죠. 이 전술은 1930년대까지 유행하였으며 1회부터 3회까지의 월드컵 동안 대부분 팀들이 이 포메이션을 사용하였고 2회 포메이션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포쪼 감독은 피라미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메토도 시스템을 들고 나와 1934년 이탈리아 월드컵과 1938년 프랑스 월드컵을 지배하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바로 최전방 공격에 밀집되어 옅어진 중원을 공격수 2명을 내려 메꾸었고 양쪽 하프백을 좀 더 수비적으로 내려 공수 밸런스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축구나라 영국이 여기서 밀릴 수 없었겠죠. 바로 이를 대항하기 위해 WM 시스템이 빠르게 유행하게 됩니다. WM 시스템은 아스날의 허버 챕만, 발음 괜찮았고요. 이 허버 챕만이 창조해낸 전술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센터백의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된 전술입니다. 챕만은 기존 메토도 시스템에서 하프백 1명을 가운데 센터백으로 두고 기존 풀백은 측면 쪽을 수비하게 하여 조금 더 수비를 강화하여 센터백이 상대 센터포워드를 전담 마크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 WM 시스템은 5명의 선수에겐 공격을, 다른 5명에겐 수비를 전담시킨 간단한 전술로 막강의 밸런스를 자랑하며 보다 전술이 안정되기 시작하였죠. 확실하게 선수 개개인에게 공수를 분업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전술은 1대1 대인 방어를 기본 밑바탕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에게 역할이 좀 더 명확하게 세분화되어 매우 강력해져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40에서 50년대에는 거의 모든 팀들이 이 WM 시스템을 사용하며 영국은 본인들이 전 세계 축구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죠. MM 시스템은 헝가리의 구스타프 세베스 감독이 생각해낸 전술로 오늘날 포지션 체인지의 최초 창시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지금이야 경기 중 포지션 변화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술이지만 그 당시 모든 팀들이 WM 시스템으로 막강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저런 변화를 주려고 생각했을까요?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위인들은 항상 당연한 것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MM 시스템의 특징은 경기 시작은 WM 시스템과 동일하지만 공격 시에 센터 포워드가 중원으로 센터백을 끌고 내려가고 그 공간을 인사이드 포워드가 뛰어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1대1 대인 방어가 기본 개념인 WM 시스템의 빈틈을 제대로 공략한 것이죠. 세베스 감독이 이끄는 헝가리 대표팀, 그때 당시 마법사 군단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헝가리 대표팀은 당시 홈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다고 유명했던 안방불패 잉글랜드를 1954년 웸블리에서 6대3으로 대파해버리고 1년 뒤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다시 시도한 WM 잉글랜드를 7대1로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이 전술을 빠르게 적용, 유러피언 컵을 5연패하며 저승사자 군단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한편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유럽의 높은 벽을 실감한 브라질의 지도자들은 헝가리 대표팀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술을 연구했던 헝가리 지도자들의 결론, 대인방어 WM 시스템의 대항법이 MM 시스템의 포지션 체인지였다면 MM 시스템의 포지션 체인지의 대항법은 지역방어 전술일 것이다 라는 개념을 브라질은 전적으로 계승하여
비센테 페올라 감독은 포백 수비와 지역 방어를 기반으로 한 4-2-4 시스템을 완성. 이 시스템을 브라질 대표팀에 도입하였습니다. 이 4-2-4 시스템의 특징은 센터백을 한 명 더 추가하여 지역 방어 체계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뿐만 아니라 중원 아래 포진되어 불렸던 하프백은 미드필더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 상대 진영과 자기 진영을 부지런하게 뛰어다녀 수비도 6명, 공격도 6명으로 수적 우위를 꿰내었습니다. 당연히 공격적인 면에서도 포지션 체인지를 병행하며 상대방 수비에 혼란을 주며 강력한 전술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로하여 1958년 스웨덴 월드컵과 1962년 칠레 월드컵, 그리고 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게 되었으며, 헝가리 출신 포르투갈 벤피카 감독이었던 구트만 감독 또한 이를 빠르게 받아들여 60-61 시즌, 61-62 시즌 챔피언스컵을 2연패로 이끌었고, 마침내 레알 마드리드의 저승사자 군단을 무너뜨리며 유럽 또한 4-2-4 축구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역 방어에 근간을 둔 4-2-4 전술은 이후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받아들여졌고,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에서 4-3-3, 4-4-2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레전드 에우제비오가 있던 포르투갈 역시 브라질의 경기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수비하며 이기는 축구를 표방해온 이탈리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파해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인테르의 에레라 감독은 대인 방어와 지역 방어의 혼합이라는 수비 개념으로 수비수 한 명을 추가로 최후방에 배치하였죠. 이 최후방 수비수는 1대1로 대인마크하는 4명의 수비수와는 다르게 마크할 선수가 없다라고 하여 이태리어로 자유인의 뜻, 리베로라 칭하였습니다. 이 전술이 바로 그 유명한 카테나치오 전술, 이태리어로 빗장을 걸어 잠그다란 뜻이죠. 이 전술의 특징은 수비시 2대1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거나 유사시 커버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테르의 포메이션은 1-4-3-2, 1-4-4-1과 같은 형태를 자주 나타냈죠. 이 전술은 생각보다 강력하였고, 그 결과 에레라의 인테르는 63-64 시즌, 64-65 시즌 유럽 챔피언스컵 2연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 대표팀은 유로 68 우승까지 가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막강의 4-2-4 브라질과 빗장 수비 이탈리아의 자존심 대결이 1970년 멕시코 월드컵 결승전에서 펼쳐졌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4-1, 브라질이 대승을 거두며 세상의 브라질 축구의 위대함을 알렸죠. 이후 이탈리아 카테나치오 축구는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 축구 전술의 주류에서 밀려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1930년대에서 60년대까지 고전 축구 전술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축구의 전술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게 조금은 느껴지셨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축구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74년 서독 월드컵 결승전, 브라질 4-2-4 전술을 계승한 네덜란드의 토털 풋볼과 이탈리아의 카테나치오를 발전시킨 서독의 공격하는 리베로, 이 대결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땡큐.